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토마토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7월의 그 시작입니다. 올해 반년이 벌써 좀 지나갔고요. 이제 하반기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될 텐데, 명님들의 복귀, 그 다음에 오전에 전화 연결하는 게 이제 절대 전략이고, 진짜 쉬운 진단이 이제 월요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현재 시장에 대한 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거의 전략이 통일된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3,316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의 이제 어떤 시작은 언택트에서 일단 시작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제가 중심은 어디라고 했죠? 바이오 제약이라고 했죠. 바이오 제약.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키워드는 이 mRNA라는 이 키워드는 2020년도 제가 10월 달 화이자 요 백신 결과 나오기 전부터 이토마토에서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서 이쪽을 공략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위탁 생산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DC, 그죠? 그래서 ADC 3총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죠. 그래서 뭐 알테오젠, 레오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여기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 mRNA 백신의 어떤 확산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반도체, IT 반도체가 찍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세우려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는 영역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축소되는 영역을 좀 구분해서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반기하고 2021년도 이제 상반기하고 2021년도 이제 하반기를 보면 2021년도 상반기를 주도했던 주식들, 시세가 터졌던 주식들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반기에 대시세가 터졌던 애들은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밸류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바이오 제약 주식들이 가격 조정 나오는 데 있어서 작년도에 그 큰 시세가 터졌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반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산업, 뭐 철강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의 어떤 강세 같은 경우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제약이 한번 터지고, 진단키트가 한번 터지고, 배터리가 한번 터지고, IT 반도체가 터지고 나서 이제 자동차 그 다음으로 터진 거거든요. 올해 3월달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건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반기 이제 7월달이면 하반기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하반기 포인트는 뭐여야 되냐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모멘텀이 엄청 크거나 아니면 이슈의 신선도가 높거나 재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슈가. 그죠? 아니면 가격적으로 완전히 매력이 있던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저는 하반기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낙폭주 가운데서는 5G가 하반기에는 괜찮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만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IT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이번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절반으로 쪼개질 거다. 그죠? 그리고 그 구간을 메꿔주는 게 바이오 제약에서 좀 시대의 흐름에 좀 앞설 수 있는, 그죠? DNA에서 아데노바이러스에서 mRNA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승자 쪽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을 한다 해서 지난주에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비교를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돈은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이 버는데, 돈은 셀트리온이 훨씬 더 많이 버는데, 밸류는 카카오를 이제 시가총액이 넘어간다. 삼성바이오가
셀트리온보다 더 높은 가치를 보인다. 즉 돈을 버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이 생각의 뿌리 있잖아요. 생각의 뿌리. 머릿속에 어떤 거를 기반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주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게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멋진 전략이 나오고 멋진 스킬이 나오더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아, 됐고 빨리 그냥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주식 빨리빨리 알려줘.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가난해집니다. 왜냐면 시세만 쫓기 때문에 철강주도 막 전고점 돌파할 때 사고요. 바이오제약 전저점 깨졌다가 짜증나서 팔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세를 쫓는 이런 식에 대한 생각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서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가난해질 거예요. 깡통 찰 겁니다. 이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은 한. 이거를 인정하고요. 내가 시장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뭘 실수를 했는지, 어떤 걸 잘했는지. 이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뭐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시장과 관련된 해석을 해주더라도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당한다니까요. 수익력 꼬드기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빨리빨리 그냥 결과물을 원하는, 그죠? 이런 거는 반드시 당한다.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주로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드려요. 키워드나. 근데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점프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거 깨우치는 사람들이 돈 법니다. 장담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아요. 저는 이번 주 주식시장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3,316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올라왔고 이평선 어떻게 되어 있고 코스닥하고 비교해서 뭐가 좋고 뭐 이건 분석이잖아요. 현재에 대해서. 그래서 잘해봤자 그냥 현재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이번 주에 누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번 주에 무슨 이유로 뭐가 빠졌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다음 주가 또 시간이 다가오면 또 현재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소신 있게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분석하기 전에 뭘 읽어야 됩니까? 현재 시장의 키워드가 뭘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키워드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 패러다임의 승자. 패러다임의 승자에 베팅해라 이거예요. 네이버 비교해드렸죠? 카카오. 돈 얘가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래도 카카오, 모바일의 승자. 이쪽으로 밸류를 더 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삼바가 있고, 셀트리온이 있고, 삼바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삼바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벌고 영업이익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CMO를 인정해 주는 거죠. 게임도 여러분들 컴투스 게임빌 이런 주식들 납폭가들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은 지금 뭘로 가고 있습니까? 클라우드로 가고 있어요. 클라우드 쪽으로 갔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들만 해야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 이런 주식들이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죠. 모바일의 왕자, 모바일 게임의 승자, 최고의 NC소프트, 클라우드 게임으로 갔었을 때 합쳐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의 어떤 연관성. 바이오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제넥신, DNA의 왕자 아닙니까? DNA 왕자잖아요. 근데 뭐로 넘어갔어요? mRNA. 동일한 재료인데 mRNA 관련된 제넥신 잘 안 움직여요. 근데 RNA
뭐 기술 관련된 바이오네 뭐 상한가 가버리고 이연제약부터 시작해서 셀리드, 오늘은 녹십자 한미약품, 그 다음에 SD팜, 올릭스, 그죠? 서린바이오,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렸던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 근데 그런 주식들은 그 기업이 뭐 차트가 좋아서 거래량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포인트는 패러다임의 승자 쪽으로 안 주던 프리미엄을 주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정도 세울 수가 있는 거냐면, 이런 가정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2021년도에 1월 달에 기억나시죠? 6개월 전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랠리를 이끌었던 거래량 별로 안 붙었어요. 그죠? 거래량. 근데 거래량은 폭등했었습니다. 거래대금은 거래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거래대금 폭등했다. 이게 44조까지 갔었거든요. 역대 최대 거래대금입니다. 요때 지수가 2800에서 3260까지 가는데 주식들이 다 갔었나요? 애플카 관련된 현대차, 기아, LG전자, 현대모비스, 만도, 애플카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로만 자금을 다 쏠고 나머지는 싹 다 왕따. 기억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핫한 키워드를 투자 주체, 메이저라고 칩시다. 메이저가 딱 던져주고 다른 거 싹 다 필요 없고 그쪽으로 완전 자금이 싹 쏘는 거예요. 여기서 대랠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싹 다 전멸. 여기서 뭐 전멸이라는 건 하락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쏠림의 어떤 정점. 바이오제약 관련된 흐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뭐 메지온이라든지 HAB라든지 헬릭스 스미스라든지 신약을 개발을 한다거나 하고 뭐 희귀제약 관련된 이런 업체들보다 플랫폼 관련된 업체나 mRNA 관련된 키워드를 던지고 있는 쪽으로 완전 집중되죠. 그러면 이때와 비슷한 흐름이 코스닥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될 거다! 이게 100% 자신할 수는 없죠.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지금 거래소를 땡기려면 마무리는 누가 찍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치고 가야 돼요. 금리 모멘텀이 지금 둔화가 됐으니까. 그럼 반도체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객사의 재고 감소. 나왔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등락인 거예요. 코스닥을 보면 거래소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바이오예요. 여기에 2차 전지 배터리가 붙는 거고 게임들 정도가 붙죠. 그리고 IT. 근데 바이오가 워낙 중요합니다. 일봉으로 보면 직전 고점을 넘어섰는데 이걸 보지 말고요. 월봉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을 한번 보는 겁니다. 선을 그어볼게요. 자, 지금 코스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코스닥은 1999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에 IT닷컴 열풍 불었었을 때, IT닷컴 열풍 불었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품이 형성됐다가 2000년도부터 지금 무려 20년 넘게 1000포인트 아래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와, 양봉이니까 좋은 거네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위쪽으로 뻥 뚫렸어요. 그죠? 이게 뭐 1500을 갈지 1300을 갈지 2000을 갈지 몰라요. 근데 상황을 보라는 얘기죠. 스토리를 보라는 얘기지. 20년 동안 없던 게 지금은 있어요. 바이오 제약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위탁 생산으로. 코로나라는 국내가 아닌 전체 사이즈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mRNA와 관련된 이미 기술 진입이 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력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정부가 4.4조 펀드 조성하면서 추경 예산 하면서 지원 사격 들어가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산오피 매년 5천억 투자합니다. mRNA에 대해서. 화이자 먹는 약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암 예방 백신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고요. 협력 파트너 찾고 있습니다. 중국이 잘할까요? 일본이 잘할까요? 우리나라가 잘할까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야지. 애플카 이슈가 1월 달에 불거진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mRNA 관련된 바이오 제약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 이거는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웬만한 뉴스들 다 덮을.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이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 막 랠리 나왔을 때 가상화폐 관련된 막 뉴스 도배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이오 제약에서 장악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패러다임의 승자가. 이게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박스권 답답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적어도 내가 삼성전자가 올라갈지 하락할지 하이닉스가 올라갈지 하락할지 삼바가 올라갈지 하락할지 이현재에게 더 갈지 안 갈지 이건 모른다 치더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와서 나왔던 세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IT 반도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매듭은 반도체가 져야 되는 거야. 반도체가 매듭을 못 지면 시장 랠리가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배터리. 2차 전지죠. 전기차고. 세 번째가 바이오 제약이잖아요. 이거 5월 20일이잖아요. 지금 한 달 반 지났어요. 그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개 가운데 지금 뭐가 지금 커지고 있죠? 델타 바이러스. 변이. 델타도 이제 조만간 이름 바뀔 수 있어요. 변이죠. 핵심은. 뭐가 대응이 빠를까? 그래서 얘네들이 랠리를 대랠리를 만들고 얘가 좀 쉴 때 나머지 액터들이 또 순환매가 되고 또 금융주와 관련된 주식이 그 다음 바톤 터치를 가는 흐름은 계속 반복되진 않을까? 이런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못 맞추겠다 싶으면 중심 키워드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으라고. 이 바깥에서 놀지 말고 mRNA나 플랫폼에 관련된 주식 이 근처에 있으라고. 한 종목은 있어야지. 두 종목 있으면 더 좋고, 세 종목은 있으면 좋고. 내가 현금을 그러면 일부라도 잘라서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나은 거지. 그냥 언젠가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전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명하시니까 잘 선택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심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바이오 제약에서 시선을 연 거는 맨 처음에는 아이진. 얘가 지금 3배, 4배가 터졌어요. 아이진하고 그 다음에 이현제약. 그죠? 이현제약 같은 경우가 아이진 얘네들 mRNA가 올라왔을 때 얘네들 위탁 생산하죠. 그거 담당하죠. 요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로 먼저 간 거예요. 19,000원에서 61,000원까지 대넬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매각됐었을 때 비싸게 팔렸다는 내용 나오면서 진원생명과학 요 주식들도 지금 보면은 움직임의 시세가 3, 4배짜리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3배 이상 좀 터졌죠. 그러니까 보통 3개월에 3배 이상의 시세가 나오는 주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타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mRNA 관련된 주식들 보면 작년도에 알테오젠이 10배가 터졌잖아요. 그죠? 알테오젠, 제넥신, 레우켄바이오가 제가 작년도에 중형주 가운데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10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10배가 터질 때 개운자만 터진 게 아니라 CGN도 10배가 터졌죠. 집단이 있다고. 첫 번째 타자를 메이저들이 mRNA 관련된 주식들한테 골라다가 치는 거예요. 야, 너는 요번에 한 3배짜리, 넌 요번에 5배짜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쏘는 사람들이 어떤 이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세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보면 진원생명과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진 이현제약이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추천드렸던 게 나이백이에요. 진원생명과학 그 다음에 그걸 놓쳤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나이백을 사셔라. 이게 지금 70%의 시세가 지금 터졌습니다. 그러면 나이백 관련되어서 얘네들이 이제 면역 증강이나 그 다음에 이제 RNA 쪽 관련된 기술이 부각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다음 갈 수 있는 주식들이 좁혀지죠. 그러니까 이현제약이나 아이진이나, 그죠? 이건 맨 처음에 정부 쪽에서 mRNA 관련된 지원 정책 되면서 아이진을 첫 번째 먹이를 물고 와서 이제 시장에 분위기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시세가 이제 안 터졌던 이제 올렉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RNA 간섭 쪽. 그리고 에스팜도 이번 주에 추천이 나갔는데 10만 원대에서 한 20%까지 단기간 내에 좀 성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다음 두 번째 타자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아이진이나 이현제약이나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애들 첫 번째 큰 시세를 만들고 얘네들이 가다가 쉬면 그 두 번째 타자를 고를 거 아니에요. 순환매가 전개되니까. 두 번째 타자가 나오는 애들이 지금 이격을 축소했던 구간에서 이격을 힘을 모았던 구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올렉스, 그 다음에 아이진, 에스티팜이 이번에 따라갔던 거고, 그 다음에 나이백이 이렇게 움직인 거다. 그래서 아마 mRNA 관련된 섹터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좀 번지긴 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번진 것 가운데서 저는 제일 눈에 떴던 게 ADC와 NK세포 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알테오젠을 추천드렸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7만 원대에서 벌써 지금 2만 원 올랐습니다. 근데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애가 레고캠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렇게 삼총사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거의 최저바닥에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ADC는 제형 변형이나 간단하게, 그러니까 mRNA 관련된 걸 가지고 다른 플랫폼 쪽 확장시킬 때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셀리드 같은 업체들이 맨 처음에 진원생명 같은 주식하고 시세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이진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한 거예요. mRNA 관련된 코로나 요 백신으로는 영토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암 예방 백신 이쪽으로 확장되는 거니까 RNA 간섭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넥신처럼 DNA 백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반응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패러다임의 승자 쪽에 있는 섹터 쪽을 한두 주목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여기에 이제 그 차바이오텍 관련된 NK세포 쪽 관련된 주식이 움직이니까 이제 녹십자, 랩셀 같은 이런 주식들도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제약에서는 mRNA 관련된 중심 키워드가 일단 잡혔고요. 첫 번째 타자 집단과 두 번째 타자 집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ADC와 그 다음에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 NK세포까지 참여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좀 중심 역할을 할 거로 보는데 IT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를 하시고 조정이 나면 그쪽을 제일 먼저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5G 같은 경우도 계속 이야기해드리지만 8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하방 방어는 나오는데요. 상방을 강하게 뚫고 가려면 우리가 이제 8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목표치 계속 좀 상향하시면서 기간 조정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